김수종이 꿈꾸는 정의롭고 원칙이 살아있는 대한민국.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 돌려보고 비틀어보는 오늘의 이슈. 이종훈의 뉴스 측면 승부. 오늘 핫 이슈 한 가지 돌려보고 비틀어보겠습니다. 시사계의 측면승부사 이종훈 박사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슈를 뭐로 하십니까? 귀신병. 귀신병요? 네. 갑자기 귀신병. 그런 병도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사실은 풍문으로 계속 떠돌았던 얘기긴 한데, 예. 이번에 MBC 뉴스가 2010년에 함경북도 길주군, 그러니까 이 풍계리 핵실험장이 있는 곳 아닙니까? 네. 거기서 탈북한 이정화 씨를 인터뷰한 내용을 보도를 했는데요. 예. 이 씨에 따르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 그래서 우리는 귀신병이라고 불렀다. 예. 처음에는 가난하고 못 먹어서 죽는 줄 알았는데 이젠 방사능 때문이라는 걸 알게 됐다. 참. 이렇게 말한 내용을 보도를 해서 다시 지금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야, 이 핵 방사능이 이렇게 무서운데. 그렇죠. 네. 이게 반감기가 어느 정도 되는지도 모르고 청취자분들 아시겠습니다만 체르노빌 원전 사태 이후에도 아직까지 이 방사능 물질이 계속 노출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귀신병 그동안 우리 남한 쪽에서는 소문으로 듣고 있었던 내용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사실은 지난해 9월 달에 이미 홍영표 전 통일부 장관이 예. 국제회의에 참석한 자리에서 예. 이 핵실험장에서 한 30km 정도 떨어진 마을 출신 탈북자들 상대로 조사를 해보니 예. 이 지역 주민 상당수가 암이라든가 심장병, 감각기관 이상, 다리마비 등 증상을 겪고 있다라고 네. 이제 언급을 했어요. 그때 한번 관심을 끌었고 지난 8월 달에 이제 국내 매체가 한 탈북자의 증언을 보도를 했는데 네. 온몸에 힘이 없고 살이 빠지며 극심한 두통을 겪고 있는데 이유를 알 수 없어서 북한에서는 이걸 귀신병이라고 부른다. 이런 얘기를 전했고요. 예. 그리고 지난 9월 10일에 이제 일본의 이제 아사히 신문이 또 추가 보도를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핵실험이 그 당시 6차 핵실험 직후 아닙니까? 네. 지금 북한 주민들이 상당히 동요를 하면서 이 원인 불명의 귀신병에 걸린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 이렇게 전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다시 이 보도가 나와서 좀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는 네. 그 길주 지역에 있는 주민들은 그대로 쓰던 우물이나 모든 생활을 그대로 하고 있는데. 그렇죠. 네. 갑작스럽게 다리가 아프거나 마비가 일어나거나 심장병으로 이렇게 생기니까 이 귀신병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 거죠. 네. 기형아도 그럼 출산되겠네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2013년에 이제 탈북한 이영실 씨 역시 이제 풍계리 인근 지역에서 이제 예. 탈북한 분인데 이분도 이제 얘기를 하기를 네. 생식기가 없어서 성별을 알 수 없는 아이도 있었다. 예. 라고 이제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탈북민이 이제 함께 참여하고 있는 북한 연구단체 샌드 연구소라고 있습니다. 예. 예, 여기도 지난해 7월부터 9월까지 길주군 출신 탈북민 21명을 이제 심층 면담을 해봤더니 이 길주군의 산부인과 병원에 학문과 성기가 없는 기형아가 출생했다는 이야기. 그런 얘기를 들었다라는 사람도 있었다는 거죠. 네. 참 이게 걱정이 태산 같은데 보통 이렇게 핵실험을 하거나 이러면은 주변에 있는 주민들을 소개를 시킨다든지 그렇죠. 해야 되는데 북한 당국은 전혀 그런 생각을 안 하는 모양이죠. 그런 안전 조치라든가 이런 것을 좀 미흡하게 한 거 아닌가. 그리고 이제 지하에서 이제 진행을 하게 되면 예. 그게 이제 지상으로 유출이 안 되도록 네. 잘 이제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과연 제대로 이렇게 안전 조치가 취해진 상태에서 핵실험이 이루어졌는지 그것도 좀 의문인 상황인 거죠. 네. 지금 문재인 정부는 어떻게 이 문제를 접근하고 있습니까? 아직 이제 이와 관련해서 뚜렷하게 이제 공식 발표나 이런 것이 없긴 한데요. 그런데 네. 이제 일단은 지난 9월 이제 6일 그러니까 이 북한 6차 핵실험 직후 이제 정례 브리핑 때 통일부에서 네. 이 북한 주민들의 이 방사능 유출 시 피해의 심각성 등을 고려해서 관련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렇게 네. 정도 언급이 나왔고요. 예. 조명군 통일부 장관도 그 즈음에 외교통일위원회에 나와서 국회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만큼 결과가 지금 나와 있는 건 아닌데 피폭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그 지역에서 네. 나온 탈북민 대상으로 해서 검사를 진행 중이고 그 결과가 아마 조만간 나올 것 같습니다. 그에 따라서 우리 정부의 대처랄까
앞으로의 향후 방침이랄까 그런 것도 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여겨집니다. 네, 아마 이게 한경북도 길주 쪽이라서 우리 남한하고는 거리가 좀 있다고는 하실 수 있지만 대기라든지 해양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른 또 간접적인 물질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도 그렇죠? 하고요. 예. 또 이제 그 피폭이 당한 상태에서 네. 그러니까 탈북민들이 발생을 하잖아요. 예, 예. 중국 쪽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간접 또 이렇게 오염되는 경우도 또 있지 있겠네요. 않겠습니까? 예, 예. 네. 그런 거죠. 그러면 그 핵실험장 뭐 풍계리만 있는 게 아니라 몇 군데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지금 현재는 일단 풍계리에서 하나 한 군데만 하고 네. 있으니까 붕괴하면은 이 더 심각한 오염 사태가 나겠는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하에 지금 갇혀 있는 상태라고 우리가 좀 추정을 하고 있는데 네. 만약에 붕괴를 했다라고 할 경우에는 더 이렇게 지상으로 이 가스 분출 형태로 나오겠죠. 유출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예. 자, 그렇게 되면 이제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 이제 발생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6차 핵실험 직후에 연이어 지진이 발생했고 네. 지난 2일 오전에도 규모 2.5 정도 지진이 그 지역에서 발생을 했거든요. 예. 이게 다 지금 땅 밑이 지금 핵실험으로 해서 많이 붕괴가 돼서 계속 이렇게 좀 지진이 연달아 지금 발생하는 거 아니냐라고 좀 인공 지진인 것으로 좀 추정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네네. 그래서 앞으로 만약에 몇 차례 추가 지진이 이어진다면 집안 자체가 아예 무너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전문가들의 판단이고요. 네. 그 경우에는 그야말로 좀 대규모로 방사능 유출이 벌어질 수도 있는 상황인 것이다라고 봅니다. 이 중국 쪽에서도 상당히 지금 긴장하고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보니까. 이미 사실은 그쪽으로 방사능 수치가 좀 높게 나와서 긴장을 좀 하고 있거든요. 네. 그 앞으로 북한이 이제 핵 실험을 계속 하지 않겠습니까? 네. 뭐 마지막으로 한 번 정도는 더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 경우에 미국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글쎄요.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핵실험한다 또는 추가적으로 미사일 실험, 발사 실험을 한다 그래서 미국이 더 놀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미 북한이 보여줄 수 있는 것은 어느 정도 다 보여준 상태 아니겠습니까? 네. 6차 핵실험 통해서 그 강도 높은 그 폭발력을 자랑하는 이제 그런 뭔가 폭발 물질이 있다는 것도 보여줬고 네. 또 이번에 이제 그 미사일 화성 15형 발사를 해서 네. 멀리까지 보내줄 수 있다는 것도 이제 확인을 했기 때문에 예. 더 그런 건 없을 것 같은데요. 네. 근데 이제 추가 핵실험을 과연 풍계리에서 계속 할 수 있을지 그것에 대해서는 약간 회의적인 시각이 많습니다. 이미 그러니까 부분적으로라도 좀 붕괴가 일어났다라고 전제한다면 예. 그러니까 거기서 계속 할 수는 없겠죠. 그렇겠네. 그럼 또 다른 지역을 찾아야 하는데 그게 단기간에 또 쉬운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오늘 말씀 잘 듣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시사평론가 이종훈 박사였습니다. 청취자가 묻고 박 박사가 전한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은 문자 메시지로 보내주세요.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으로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 메시지로 보내주시면 박 박사가 꼼꼼하게 읽고 인터뷰에서 대신 질문해드립니다. 오늘 들으신 인터뷰 방송은 YTN 라디오 곽수중의 뉴스 정면 승부 홈페이지나 팟캐스트 팟빵을 통해 다시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인터뷰는 파리바게뜨를 한번 대상으로 해볼까 합니다. 파리바게뜨를 향해서 고용노동부가 제빵기사 직접 고용을 지시한 날짜가 바로 내일입니다. 5일인데요. 그동안 파리바게뜨 측은 직접 고용 대안으로 3자, 그러니까 가맹본부나 가맹점 부협회 또는 협력업체 이렇게 제3자를 통해서 합작사 해피파트너스를 출범을 시켰습니다. 이제 피해가려고 하는 하나의 수단이기도 하겠죠. 근데 제빵사 전원의 동의를 얻은 사항은 아니라고 하는데요. 여전히 수백 원대 이 과태료 부담 위기에 몰려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이 문제를 처음으로 공론화시킨 분입니다. 정의당의 이정미 대표 연결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번 노회찬 의원과 인터뷰하다가 우리 이정미 대표께서 이 파리바게뜨 문제를 공론화시켰다. 그래서 이거 한번 인터뷰해 봐야 되겠다 싶었는데 오늘 연결이 된 것 같습니다. 지금 네, 감사합니다. 예, 어떻게 보십니까? 이 합작사 출범에 대해서. 이게 사실은 불법 파견에 대한 직접 고용 명령이 떨어진 것에 대해서 예. 파리바게뜨 본사가 이 문제에 대한 한마디의 입장 표명이 없었습니다. 네. 그동안의 불법 인력에 대해 유관이라든가 제조기사들에게 사과를 한다든가 이런 말도 없었고 네. 이 해피파트너스를 만드는 과정도 본사가 직접 나서서 이 문제를 자기가 이런 방식으로 해결하겠다라고 입장 표명을 한 것이 아니라 네.
협력업체들을 가동시켜서 이 사업들을 추진을 해나가고 있단 말이죠. 네. 그런데 지금 이 일들을 해나가고 있는 협력업체는 불법 파견 업체입니다. 그러니까 네. 불법적인 행위를 저지른 업체가 나서서 또 다른 합작회사를 만든다 이런 것들을 주도해 나가면서 결과적으로는 고용노동부의 그 지시 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려고 하는 또 다른 꼼수로밖에는 저는 보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그러니까 파리바게뜨 사측에서 지금 한 5,300여 명 정도 제빵사분들이 계시는데 네. 한 3,700여 명 정도는 본사에 직접 고용을 반대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거든요. 이게 사실입니까? 우리 의원실로 굉장히 많은 제보가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이 불법 파견 업체인 협력사가 설명회를 주관을 합니다. 그리고 네. 노동부의 불법 파견 판단이 잘못된 것이다. 네. 그리고 직고용이 되면은 여러분들은 공장으로 보내지고 6개월 계약직으로 채용한단다. 예. 그리고 근속 기간을 인정하지 않겠다. 동의서에 서명을 안 하면 협력사를 폐업시키고 무급대기 시키겠다. 이런 식의 상당히 사용자의 지위를 이용해서 잘못된 정보를 주고 작성을 강요했다는 사례들이 제보가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까지 서명하신 분들 중에 200여 명이 철회서를 다시 내는 내가 잘못된 정보에 근거해서 확인서에 도장을 찍었다라고 하는 이 숫자가 지금 점점 늘어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편에서는 노동자들이 자기 이후 지위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이나 여러 가지 불안감들 이런 것들을 자극을 해서 직접 고용을 회피해 가려고 하는 이런 방식을 쓰고 있다는 거죠.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파견업체에서 고용됐던 노동자들이 파리바게뜨 같은 대형 기업이 직접 고용하겠다는데 그거를 정말 나는 직고용되기 싫다 이렇게 하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거거든요. 네네. 네, 실제로 현장에서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파리바게뜨에 방금 말씀 주신 직접 고용 시정 지시를 이행하게 된다면 이 파리바게뜨 외에 우리나라 업체 중에서 이렇게 간접 고용, 제빵사와 같은 이런 형태를 직접 고용으로 바꿔야 될 업체들이 상당히 많이 있겠죠. 여러 가지 전수조사를 통해서 지금 이 불법 파견 현황에 대한 네. 구체적인 조사부터 진행이 돼야 되겠습니다. 그렇겠네요. 네. 방금 말씀 주신 해피파트너스가 자칫 잘못하면 불법 파견 업체일 수도 있다. 이런 구조로도 보실 수 있겠네요. 그죠? 일단 불법 파견의 어떤 조건들을 회피하기 위한 장치들을 지금 갖고는 있지만 결국 파리바게뜨 본사가 또 있는 조건에서 네. 이제 인력 업체가 다시 하나 또 만들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결국 파견 업체를 통해서 다시 또 가맹점주에 사람이 보내진다고 할 때 결과적으로 합법적인 지시를 받는 곳이 세 곳이 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날 우려도 매우 큽니다. 본사, 네. 그다음에 그 합작회사, 예. 가맹점 이런 우려들이 굉장히 있죠. 왜 이렇게 불법 파견 업체, 행복 파트너스라고 할 수 있겠지만 어떤 면에서 보면 불행 파트너일 수도 있겠는데 왜 네. 본사는 직접 고용 대신에 이 방식을 선택했을까요? 이게 정규직 개념 때문에 그렇습니까? 결국은 이제 작업에 지시를 할 어떤 권리는 가지면서 노동자들의 고용을 보호할 의무는 회피하시겠다라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네. 이제 직접 고용을 하게 됐을 때는 그 근로자들에 대한 전반적인 근로조건 보호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을 갖기 때문에 네. 가급적이면 그런 방식이 아닌 방식으로 고용을 하려고 하는 이게 우리나라 대기업들의 많은 관행들로 자리 잡히고 있는데요. 예. 이 문제는 한번 우리 기업들이 근원적으로 이 노동자를 대하는 방식에 대한 좀 성찰과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우리 이정미 대표께서 본격적으로 시작하신 김에 네. 이게 시작과 끝을 결론을 내셔야 될 것 같은데 고용노동부와 정의당이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좀 접근을 내밀히 할 계획이신지요? 일단 고용노동부에는 지금 한 3,600여 명 정도가 직접 고용을 하고 싶지 않다라고 확인서를 썼다고 하는데요. 네. 이 전체에 대한 전수조사가 일단 진행돼야 됩니다. 그렇겠죠. 실제로 예. 확인서를 썼는지 정확한 정보 속에서 본인의 의사 진위가 확인되는 것인지 그렇죠. 그렇지 않다면 이 과정에서 또 부당한 어떤 개입이 있었는지 네. 이런 것들이 확인되는 상태에서 일단 내일 시행이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가태료 그리고 이후에 이제 형사처벌 절차까지 또 들어가게 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기회를 통해서 파리바게뜨 본사에게 다시 한번 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네.
이거 법적 다툼으로 계속 가도 결국은 회사는 불법 회사가 되는 것이고 불법적인 행위를 계속 하게 되는 것이고 네. 또 소비자를 직접 대응하는 제품을 만드는 곳 아닙니까? 네. 정말 가맹점주들도 굉장히 곤란해하는 상황입니다. 예. 결국 소비자들이 파리바게뜨에 대한 인식이 나빠지게 되면 가맹점주들도 피해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 네. 원만하게 고용노동부의 지시를 이행하는 것이 유일한 해결책이다. 그렇게 좀 받아들여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해피파트너스라고 하는 회사는 이미 있던 회사입니까? 방금 말씀하신 걸 들어보니까 새롭게 만든 회사 같은데. 합작을 해서 만든 회사입니다. 합작회사로 만들었다 하면 결국은 재정이라든지 인사 문제가 파리바게뜨의 산하에 속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게 파리바게뜨 본사와 협력업체들, 네. 불법 인력 파견을 했던 협력업체들과 가맹점주들이 일정하게 출자를 해서 만든 회사가 되는데요. 네. 가맹점주들 안에서도 이 문제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이렇게 어려운 우회 경로를 갖지 마시고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임금 테이블들을 놓고 봤을 때도 본사가 직고용을 한다고 해도 큰 무슨 부담을 더 안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간접 단계를 없애기 때문에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파리바게뜨 제빵 기사들 이외에도 제가 지난 국정감사에서 물류센터라든가 여러 곳에서 SPC 그룹이 불법 파견을 하고 있는 것을 확인을 했고 네. 그 과정에서 2,700여 명을 본사가 직접 고용을 한 바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네. 그렇기 때문에 본사가 생각만 조금 전환을 하면 이 제조기사 문제들도 그런 방식으로 충분히 풀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실제로 그 파리바게뜨 본사가 제빵기사의 근태관리 업무 지시를 다 한 걸로 알고 있고 네. 또 이게 근로계약 관계가 그동안에 가맹점주와는 없었기 때문에 실제로 모든 것은 본사에서 업무 지시가 내려온 걸로 본다면 네. 이건 직접 네. 고용으로 바꾸는 게 이게 합리적이고 정당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맞습니다. 제빵기사가 반대한다 하더라도. 네, 맞습니다. 그리고 네. 그 반대했는지에 대한 의사도 진위 여부도 정확하게 정확히 모르는 거고요. 그러니까요. 네. 예. 자, 그러면 파리바게뜨 문제는 의정미 대표께서 워낙 꼼꼼하게 들여다보실 걸로 믿고 예산안 이야기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네. 이번 법정 처리 시한 넘겼지 않습니까? 그죠? 네. 이게 누구의 책임이다 이렇게 묻기는 좀 죄송스럽습니다만 어떤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시한을 넘겼을까요? 일단 오늘 그 교섭단체들 간의 최종 합의는 이루어졌고 네. 이제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는 그 절차만 좀 남겨져 있는데요. 네. 교섭단체들 간에 공방이 벌어진 핵심적인 내용을 보면 정말 네. 너무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동수당 문제라든가 기초연금 문제를 그거를 주지 말자, 못 올린다 이런 게 아니라 시행 시기를 지방선거 이후로 미루자 이것 때문에 이제 공방이 있었다는 겁니다. 왜 그게 문제가 됐습니까? 결과적으로 지방선거 이전에 이런 정책이 실행이 되면 집권 정당에 대한 지지가 더 쏠리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이런 판단을 하셨던 것 같아요. 자유한국당에서. 네. 근데 사실 이 복지 문제는 선거와 연계시키는 문제가 아니라 하루라도 빨리 우리가 그런 복지 혜택을 드릴 수 있다면 국민들의 세금으로 국민들께 돌려드리는 정책은 빨리 시행될수록 좋은 것 아닙니까? 네. 그런데 이것을 이제 선거의 유불리로 연계시켰다는 점이 사실 네. 국민들 보기에는 굉장히 괘씸하게 느껴지실 것 같아요. 예. 그런 점이라든가 그다음에 공무원 일자리 문제라든가 그 최저임금 시행 과정에서 영세 자영업자들에 대한 지원 대책에 대한 이런 공방들이 계속 있어 왔는데 네네. 사실 최저임금 인상 문제라든지 공무원 일자리 증원도 다 지난 대선 때 예. 모든 당들이 공약했던 부분입니다. 네. 그런데 지금은 야당이 되었기 때문에 그거를 받아들이지 못하겠다 이런 걸로 계속 공방을 하시게 되면은 네. 제가 오늘 그런 명백한 자기 배신 아니냐 자기 스스로 한 말에 대한 예. 이런 말씀도 드렸는데요. 어쨌든 저희들 입장에서는 아쉬운 점은 있지만 일단 타결은 된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방금 아동수당 말씀하셨으니까 이번에 협상 과정에서 아동수당 지급 대상에서 소득 상위 10%는 제외하는 걸로 하고 예. 또 노인 기초연금 인상분이 현재 20만 원인데 내년 4월부터는 25만 원까지 그렇게 하는 걸로 이렇게 얘기가 된 모양입니다. 그죠? 네, 아동수당 10%도 양보가 됐고요. 예. 잠깐요. 9월부터입니다. 25만 원 기초연금 기초연금 인상은 4월이 네. 아니고 9월로, 그러니까 지방선거 이후로 미룬 것이죠. 예.
자, 그러면 방금 말씀 주셨습니다만 정말 이 선거를 하는 정당 입장에서는 뭐 이게 자유한국당이 되었건 국민의당이 되었건 정의당이 되었건 노동자를 위한 정당 그러면 정의당이 딱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네, 또 감사합니다. 사업자 입장에서 보면은 자유한국당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자기의 이해관계를 보호해 왔기 때문에 네. 최저임금이라고 하는 것은 정의당께서 반드시 이 끝까지 관철시켜야 될 부분이 있다면 자유한국당에서는 또 이거를 방어하는 그런 논리도 필요하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합리적으로 이끌어내는가 이게 아마 국민들이 관심 있으신 것 같아요. 어느 게 맞습니까? 그런데 네. 저는 사실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 보호 대책은 정의당이 훨씬 이전부터 굉장히 강조해왔고 이런 대안들을 내놨었습니다. 알려지지 않았죠. 네, 예를 들어서 그 중소자영업자들이 가장 큰 압박을 느끼는 것은 인건비보다 임대료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임대료를 상한제를 하고 네. 또 그 중소기업들이 느끼는 가장 큰 압박은 불공정 하도급 그러니까 소위 얘기한 대기업의 갑질행위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여러 정책들을 펼치는 것 이런 것들을 이제 계속 주장을 해왔었는데 네. 사실 이런 정책에 대해서는 자유한국당이 그동안 대기업 재벌 옹호 정책을 쓰면서 네네. 이 정책에 동의를 안 해주셨습니다. 네. 그러다가 최저임금 얘기가 나오니까 갑자기 또 중소기업이나 영세 상인들을 굉장히 보호하는 것처럼 네. 이렇게 반대하시는 것은 정말 네. 앞뒤가 안 맞는 얘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뭐 답답하신 점이 한두 가지겠습니까?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려야 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정의당의 이정미 대표였습니다. 퇴근 시간입니다.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아마 퇴근길에 계실 것 같은데요. 내일은 영하 10도까지 내려간다 그러고요. 매우 춥다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네요. 여러분들께서 3부에 돌아오면 김작이 곽박이에게 묻는다 코너로 시작을 하고요. 그리고 스포츠 소식 정리해서 말씀드리는 코너가 있습니다. 그리고 팩트 점검 추루맨 시간에는 김준일 뉴스톱의 팩트체커와 고재일 시상기자와 함께하는 팩트 점검 승부 추루맨 코너가 있으니까요. 계속해서 귀 기울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